일본 참전 용사의 일기. 꽃 파는 아가씨를 찾는 일본군의 잔혹행위는 너무나 짐승 같아서 참을 수조차 없습니다. 일본군 제13사단 제65보병 비행단 7중대 병사 토미오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어두운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그의 전투 일기에서 일본군이 꽃 파는 아가씨를 찾고 있을 때 저지른 잔혹한 잔악행위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제13사단은 다른 일본군 부대와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고기 요리를 강제적으로 징집했는데 이는 현지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1943년 여름, 후베이, 호북, 성시파이, 시파, 현해 바이타, 백수라는 작은 마을에서 더위가 견딜 수 없었고 제7보병대대는 이 눈에 띄지 않는 마을을 3번이나 연달아 휩쓸었다. 군인들은 마을에서 10명의 어린 소녀들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옷을 벗기고 안뜰로 끌려가 비행대에 있는 모든 일본군의 위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떠날 때 그는 이 소녀들을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편대장은 매우 잔인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붙잡힌 약 10명의 젊은이는 마을 타작장으로 끌려갔는데 도중에 체포되어 탈영병으로 의심되었다. 중대장은 중대장과 병사들의 변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중대장과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자매들을 모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병사들은 가슴에 총검을 꽂고 전혀 저항할 수 없었고 오직 복종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구경꾼 무리 속으로 끌려가자마자 성난 마을 사람들은 즉시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찢어지며 가슴을 짓밟힌 10명의 남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 시작했다. 20분도 채 안 될 건장한 이 남자들은 차례로 땅에 쓰러졌고 현장은 살과 피가 뒤섞인 엉망진창이었다. 일본군은 흡족해하며 커다란 가죽 장화로 땅에 쓰러진 여자들의 배를 짓밟았다. 이런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동은 일본군의 재미가 되었다. 일본군은 만족한 듯 정육점 칼을 치켜들고 학살을 시작했다. 무고한 소녀와 젊은이들에게 기관총이 발사되었고 혼란스러운 군중을 향해 흉포한 총알이 발사되었으며 동포를 때린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채로 변했습니다. 편대장이 직접 사람의 머리를 자르자 머리가 몇 피트 떨어진 곳으로 굴러갔다. 짧은 기간 동안 20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지막 학살이 벌어졌던 마을에서 8마일 떨어진 곳에서 중대는 다시 12개 이상의 마을을 휩쓸며 20명의 소녀를 생포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파낸 구덩이에 숨어 있었지만 일본군이 집에 불을 지르고 소녀들은 지붕이 무너질까 두려워 과감히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지만 불행히도 그 자리에서 총구를 겨누고 말았습니다. 모두 벌거벗었어. 편대장은 반짝이는 세이버를 휘두르며 소녀에게 고함을 질렀다.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던 소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옆으로 비틀며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중대장은 화가 나서 2~3명의 군인에게 그녀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편대장이 칼로 베자 소녀의 왼쪽 가슴에서 살점이 잘리고 피가 쏟아져 나왔고 비명은 끔찍하고 찌르는 듯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 편대장은 총검으로 살을 집어 구경꾼들에게 던졌고 갑자기 장면이 뒤흔들리고 겁에 질린 여자와 아이들은 끊임없이 비명을 질렀다. 잔인한 편대장은 소녀의 오른쪽 가슴에 있는 살점을 잘라냈고 소녀는 극심한 고통에 기절했다. 편대장은 극도로 잔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방법은 무자비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마리의 늑대 개를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나운 개들은 매달린 소녀를 물었고 그녀의 다리에 있는 살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찢어졌고 피는 땅을 빨갛게 물들였다. 현장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송곳니가 뼈와 살을 갉아먹는 딸깍 소리는 소름 끼칩니다. 이러한 잔혹한 박해 아래 다른 여성들은 강제로 옷을 벗고 20개의 침대 판자가 있는 빈 방으로 끌려갔다. 모든 여성들은 강제로 눕혀졌고 흰 가운을 입은 12명의 일본 의료진에게 진찰을 받은 후 방에서 나왔다. 한 어린 소녀가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중대장이 화를 내며 그녀의 엉덩이 절반을 베었고 그녀는 고통에 울부짖다가 3분도 채 안 되어 죽었다.
방에 있던 또 다른 여자아이는 저항하다가 총검 2개로 쇄골을 찔려 나무 침대에 못 박혔다. 그런 잔인함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조금도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중대에는 4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큰 집 밖에 줄을 서 있었다. 20개 분대가 붙잡힌 소녀들로 가득 찬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군인들은 번갈아가며 불쌍한 여성들을 위로했다. 그날 오후 평균 20명의 일본군이 소녀 한 명 한 명을 학대했다. 저항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중대장으로부터 병사들에게 물리지 않도록 손과 발을 묶고 망치로 이를 부러뜨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일본군의 잔인성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허리띠로 소녀들을 때리고 가시로 걷어차고 지옥에 있는 악마처럼 발로 배를 문지르며 끝없는 비인간적 고문을 가했다. 그날 3명의 소녀가 고문을 당해 죽었다. 신병의 새아내 푸숑, 라화, 이 시신을 옮기러 갔을 때 그는 시체에 흉터가 덮여 있었고 온전한 흉터가 하나도 없었으며 일부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일부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비극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는 직접 보기가 어려웠다. 퇴역 군인들의 잔혹 행위는 인간 본성의 한계를 넘어섰고 신병들은 너무 겁에 질려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든 신병은 그러한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시신을 옮긴 후 그들은 줄을 서서 큰 방으로 들어가 조회를 받을 준비를 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일본군은 또 미쳐버렸다. 그들은 붙잡힌 소녀들을 모닥불 주위에 모아놓고 강제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했다. 소녀들은 술을 많이 마셨고 배고프고 지친 몸은 바람에 흩날리는 촛불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정신을 차린 군인들은 소녀들을 큰 방으로 밀어넣고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섰다. 술에 취한 병사는 완전히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짐승으로 변했다.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이 모였을 때 6명의 소녀들이 더 죽었고 나머지는 목숨의 절반을 싣고 차에 끌려가 일본군을 따라 역으로 돌아갔다. 살아남은 소녀들은 위안소로 돌아온 후 위안소에 수감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감염증에 걸렸고 중대장은 그들을 한 명씩 생매장하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잔악행위는 13사단에서 흔한 일이었으며 감히 일본군만이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 꽃 파는 아가씨에 대한 일본군의 잔인성은 너무나 잔인해서 자국민들조차 직접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새아내 토미오의 일기에 기록된 피와 눈물입니다. 이것이 일본군의 이른바 선의이며 그들은 인류를 집어삼키는 짐승이며 걸어다니는 악마이다.